나는 솔로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예요. 야, 쟤네 저래가지고 되겠냐? 다른 경우는 아, 그래, 저렇게 해야지. 이번에는 두 가지 경우를 넘어서 우와, 나는 나갔어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느낌? 솔직히 이번에 결혼 커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댓글로 낯설 사기 한번 하면 어떻겠냐 얘기가 있었어요. 재미삼아서 해볼까 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고요. 저한테 이거 하라고 댓글로 요청 주신 분들은 열심히 봐주시기로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독자 비율이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의욕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차원에서 구독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직 특집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자기소개에 나오는 스펙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파묘도 되고 낯설 본편에서 보여줬던 그 사람의 인성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으로 치면 오픈북 테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남 PD가 짜놓은 판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은 한 명 정도는 성비가 불균형이 있었는데 7대5 해가지고 너무한 거 아닌가. 자기소개를 서로 해주는 거를 짰는데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소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옆에 있는데 말 못하게 하고 서로 소개해주게 하니까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출연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4정수인데 그때는 프로가 자리 잡기도 전이었고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본인께서 쌍수를 하고 왔다라고 컴플렉스를 극복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표정이나 기세,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가 남성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첫 데이트 선택에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는지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매력에 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육현숙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외적인 매력보다는 내적인 매력이 더 있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얘기가 처음에 시작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예선이 어렵지 본선 가서는 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현숙님도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했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마저도 좋게 봐주는 사람이 날 선택해주는 게 좋지, 내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는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한 거는 패착이 아니었나. 주변에서 본선만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23기 영호인데 이분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곰돌이상으로 호감도 받으셨던 것 같고요. 직업도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갖추셨다라고 느꼈는데 이전에 비해서 근심 걱정 같은 게 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상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그런 어떤 극한의 갈등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이 염세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잣대나 얘기도 부정적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또 만날 때는 좋은 바이브를 내뿜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쉽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할 때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상대방에게는 벽을 쌓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줄어드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한 기준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그거를 잊혀지게 할 만큼 큰 장점이 있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짝을 만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상대방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냉철하고 인간미가 없어져 보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 선택은 24기 정숙을 선택하셨던 것 같거든요. 데이트 가서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두 번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24기 정숙님이 자기는 여행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선택지에서 아웃이다라고 대놓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속으로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알아봐도 충분히 됐을 텐데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지금 평가를 받으러 왔나라는 느낌을 주면은 굉장히 나쁜 영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연애 감정이 생기려고 하면은 좋아하는 게 뭔지,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예요 하면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감정을 회상시킬 만한 얘기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는 해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회상을 이끌어주는 게 좋다. 정숙님이 음식 챙겨드린 거는 고기 불판에 팔이 안 닿을 위치고 정숙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에게 호감이라고 굳이 생각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질문했던 거를 정수님이 모범 답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상한 답변이었던 비판을 하던데. 정숙님이 살아온 삶과 영호님이 살아온 삶 자체가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정숙은 내가 봤을 때는 세상 걱정 없이 살았잖아. 근데 영호는 서울대 갔다가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변호사도 되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숙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와닿지 않는 거지. 얘는 진짜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 정숙 입장에서는 아니 살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렇지만 어쨌든 정숙 입장에서는 잘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1대1 대화에서 질문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저기 삼성병원 면접 갔을 때 들었던 질문이었거든. 그걸 왜 거기서 하나. 24기 영수님 나오셨죠. 수의사 하시고 지방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살을 또 많이 빼시니까 확실히 외모가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았고 24기 정숙님한테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요. 정숙님 입장에서 지방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풀보다 훨씬 나은 이점이 있지 않은 이상 힘들거든요. 또 하나는 같은 기수에서 옥수님한테 모든 열과 성을 다 쏟는 거를 24기 정숙은 직관했잖아요. 그게 안 돼서 다음으로 나한테 왔는데 과연 그 마음을 얼마나 중하게 여길까 생각하면은 이미 기수 모임도 하면서 어느 정도 뭐 오빠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고 편한 사이가 됐거든요. 예전에 바람둥이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한번 친구의 영역으로 빠지면은 그거는 회생 불가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음으로 24기 광수거든요. 자기소개에서 예전에 CEO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회사원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그렇게 본인 소개를 했는데 회사가 생각보다 규모도 작고 직위를 올려치기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드라이하게 회사원이다라고 소개를 한 거고요. 잘한 것 같아. 스스로를 올려 세우려고 하면은 반작용들이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노래도 안 하려고 노력도 하셨더라고요. 노래 했으면 이번 파트너는 바로 안 좋은 소리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첫 번째 데이트로 낙지덮밥 하셨는데 소개팅이라고 생각을 해도 첫 만남의 장소를 낙지덮밥으로 하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데이트 장소를 선정하는 거는 조금 아쉬웠다. 19 정숙님을 선택했는데 외적인 매력이 굉장히 또 뛰어나셔가지고 선택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19기 때 본인한테 관심이 있다는 남자가 분명 있었는데 그분한테 막 하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광수님이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도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정숙이나 순자 같은 분들보다는 센 분을 고르셨는데 과연 광수님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선택했으면은 광수님이 너무 태만했다. 우리 시험 보려면 기출문제 분석 정도는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나름대로 호감도 표시하고 했는데 막판에 표정에서 본인 기분 다 드러나긴 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에서 거의 주먹박스로 참는 걸 보면 광수도 정숙 앞에서 했잖아요. 정숙이 받아줄 사람이니까 그랬던 거지. 지금 선택한 17정숙은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본인도 다 느끼는 거지. 원래 그렇잖아. 누울 자리 보고서 다리 뻗는다고. 25기 영수인데 초반에 되게 좋아했던 캐릭터기도 하고 호감이었는데 운전 과격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많은 나는 솔로 리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전 관련해서 저만큼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운전 습관이 교정이 됐다면 영수님이 저희 채널을 보셨지 않았을까. 뭔가 이성으로서 호감을 사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최적화되신 느낌이 아닌가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쉽다. 그때도 여자 출연자분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착각을 하냐 이랬는데 성격이 긍정적이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본인이랑 또 잘 맞는 분 만나면 그런 성격이 장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저는 나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착각을 하나. 이번에도 엄한 데서 애쓰다가 끝나지 않을까. 6기 현숙이 자기소개할 때 귀여운 원숭이상이 좋다고 하면서 25 영수한테 한번 밑밥을 던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지켜봐야 되겠다. 25기 영호죠. 걸음걸이도 교정하셨고 소개할 때도 재치있게 하시는 것 때문에 호감도 사셨는데 일단은 24기 정숙 선택하셨죠. 데이트 가셔서 결제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누가 사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보기는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트 선택을 받은 사람
사람이 사는 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를 선택해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정숙님도 자기가 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영호가 본인이 사겠다라고 한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먹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근데 이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편하게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미 저 사람한테 더 좋은 밥을 한번 샀든가 아니면 내가 요 정도 밥 얻어 먹어도 될 정도로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줬거나 하면은 밥 얻어 먹어도 크게 불편치 않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이 산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있기도 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있으면 소고기 먹고 싶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면은 내가 먹고 싶은 소고기를 못 시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남이 나한테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먹어야 한 2-30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2-30 내서 전국 나가는 방송에 내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호감도 살 수 있고, 저는 그럴 때 되게 흐뭇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서로 야 내가 낼게 이런 모습 보면은 저 친구들은 되게 서로를 배려하기도 하고 내가 너한테 돈 쓰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흐뭇하게 보이더라고요. 대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님 입장에서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는 느낌도 있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수위 조절도 정말 완벽했다. 나는 솔로를 보면서 두 가지 반응 중 하나예요. 야 쟤네 저래가지고 되겠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다른 경우는 아 그래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경우를 넘어서 우와 나는 나갔어도 저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라는 좀 느낌? 되게 사람이 괜찮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호님이 이성적인 경험이 되게 많고 바람둥이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 자체가 배려심이나 인성이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본편 때도 그랬지만 이번 편에도 보면서 호감 가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직진선언처럼 하는 게 제가 더 알아가 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 수위라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딱 좋은 수준의 직진선언의 느낌이 아니었나 받아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결혼 커플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정숙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랑 남자 쪽이랑 집안 환경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있지 않을까. 자기는 자격지심만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자격지심이 안 생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호님이 보면은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25기 영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등장하면서부터 자기 정수님을 패싱한 거, 자기 스타일이 아닌 여자 출연자들 등장할 때 표정으로 실망한 티를 내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참 여전하다, 한결같다, 좋다고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계속 이분께서 17옥순을 이상형으로 많이 꼽아가지고 본인은 놀 만큼 놀았는데 정작 결혼할 때 되면 참한 사람을 또 찾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 PD님이 네가 그렇게 17옥순 찾았으니까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섭외를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작 나타나니까 말을 조심하는 건지는 몰라도 대화가 이어나가지지도 않고 상대방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예전에 손잡고 했던 분들이 보면서 좀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막 맥락 없이 손잡자고도 해놓고서는 저렇게 쑥맥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다음은 6기 현숙입니다. 일단은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한테 밀려서 짜장면 먹겠다, 문지기 역할만 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등등 하는 거 봤을 때 겸손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분도 외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성격은 굉장히 또 쾌활하고 좋았던 걸로 예전 방송에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첫 데이트 때 자기 정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데이트에서 자기의 컴플렉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 기분 나빠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과연 성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결국 나왔죠. 17옥순. 일단은 이분이 계속 언급됐던 게 MC 보고 있는 데프콘 씨 뿐만 아니라 많은 남출들이 17기 옥순을 이상형으로 꼽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수수하고 참하고 또 예쁘신 분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도 조곤조곤 차분하게 하셔서 배우작감으로서 좋은 성품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 왜 17기 옥순을 그렇게까지 많이들 이상형으로 꼽았을까 생각하면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을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도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만 꼽게 되면은 너무 여자 외모만 본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17기 옥순을 이상형으로 뽑는다라고 하면은 성품도 참한 그런 사람을 본다 해서 여자 보는 눈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17기 옥순님이 이상형으로 꼽기에 굉장히 좋은 분이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말이 있죠. 극성 팬이 많이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안티가 또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또 주변에서 띄워주면은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반감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왔을 때 데이트 선정 때 올킬 가냐, 픽업 아티스트 옥순처럼 많은 선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정작 나왔을 때는 영철 한 표만 딱 받았죠. 그동안의 어떤 네임밸류, 기대치에 비해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사람 자체로는 정말 괜찮은 분이라는 거는 느껴지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적인 한계죠. 흑염소 농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흑염소 키우는 집 바로 앞에 살아봐서 아는데 흑염소 키우면은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오폐수 문제도 상당히 심하고요. 그래서 세종이라고는 하는데 외진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 만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본인께서 사업주를 맡고 계시고 업장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신경 쓸 일이 조금씩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흑염소라는 존재들이 주말이니까 우리 오늘은 밥 먹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지내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배우자를 찾는 데에는 그만큼 열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지쳐 보이기도 하고 의욕도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출연자들은 아침부터 샵에도 가고 옷도 신경 쓰는데 메이크업도 평소 본인 하시던 대로 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이기는 한데 그 오시기 직전까지 흑염소들한테 기빨리다가 오신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고 해가지고 흑염소 진액을 본인도 조금 챙겨 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외적으로도 꾸미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흑염소 농장에 출퇴근하고 외곽지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의욕을 안 부리셨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환경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만족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옥수님이 대학교도 서울의 명문대학교를 나오시기도 하고 수도권의 사회생활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 만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종까지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옥수님도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의외로 영철이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영철님은 남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아서 영철님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19기 정숙님이죠. 몸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연예인이야 사실 그게 업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 그것도 이제 힘든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 정도 관리하는 게 참 좋게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게까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성격들이 예민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운동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본편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안 좋아 보였다라는 기억이 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데이트에서도 사람 변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선택권을 포기하면서 왔는데 피곤한 기색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상황상 그런 거지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피곤해하고 졸려하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끔 정숙님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광수님이 노력한다고 내일도 나는 당신을 선택할게요 라고 굉장한 호감의 표현을 얘기한 건데 거기서 어우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택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광수님 표정도 안 좋아진 게 참 이해가 됐었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의욕도 없어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미모에 주변에서 얼마나 관심 표현하는 남자들이 없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것 같다. 21기 옥순이죠. 두 가지가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옮기기는 힘들고 장거리 어렵고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선택의 추세를 보면은요 확실히 경력직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거기서 아무리 좋게 만나도 결국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으면은 나가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를 체감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역적 한계 있으면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상 자체가 선이 좀 굵고 센 인상이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틀째 되고 하면서 분위기가 풀리면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24기 정숙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웃을 때 약간 얼굴을 찡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제 웃는 얼굴도 되게 예뻐지시고, 그리고 이제 원래 외모가 나쁘지 않고 괜찮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기수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광수님한테 관심 표현하면서 하다가 그것도 좀 안 되고, 그리고 그 기수 남자들을 픽업 아티스트 옥수님께서 이제 싹 쓸어 가셨잖아요. 만나지도 않을 남자들까지 싹 쓸어 가셔가지고, 일단은 성격도 워낙 밝기도 하고 외모도 좋으셔가지고 호감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도 이제 수도권에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리에 대한 장벽도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내 표의 선택을 받지 않았나. 이분께서 이제 데이트할 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잘해 주셨거든요. 부잣집이고 이런 분들이 아나무인적인 그런 경우가 좀 있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확실히 이분은 사회생활을 해보셔서 그런지 상대방 배려하기도 하고 말도 되게 잘 돌려서 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 때도 한 분 한 분한테 성심성의껏 얘기하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그것도 호감이었던 것 같고, 미안하지만 지금 방영되고 있는 26기 그 옥순이랑 너무 좀 비교되는 사례가 아니었나. 어디서 들었는데 26기 옥순님도 유복한 집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해보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데이트만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분 다 괜찮은 분인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커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격지심 언급했던 거. 그 감정이 사실은 시기와 질투가 있는 이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숙님이 배려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숙님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예를 들면은 나는 사실은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한 게 별로 없었거든. 유복한 집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매년 2번씩 가족여행 해외로 비즈니스 타고 갔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은 난 뭐지 약간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순화해야지. 그래서 나는 영호가 이번에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런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 극복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영호님의 환경 자체도 나쁘지는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영호님은 이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그건 내가 데리고 살 사람. 난 그게 되게 멋있었어.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봤고요. 저도 이제 부록처럼 하는 거라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은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괜찮으면은 또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은 저보고 하라고 했던 사람들을 제가 원망하겠죠. 여러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야근시킨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래서 야근도 하는 직원들에게 보람찰 수 있게 조회수랑 좋아요를 호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찍고 끝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